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리 예고해둔 대로 보험 상품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험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이 보장 자산과 복리이자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는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원금 도달 전에 해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크게 손해를 본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 원금 도달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복리이자 그리고 비과세, 보장자산이 강점인 이 보험 상품을 100% 활용하는 꿀팁, 또한 이 원금 도달 시점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이 어떤 그림입니까? 예,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딱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상품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가입하실 때요. 최저 보증 이율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또 이 기간에 따라서 최저 보증 이율이 점점 내려가지 않는지 약관도 우리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최저 보증 이율이 기간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많이 가입하시는 기존의 그 복리 저축 상품이라 하면은 연금보험 또는 뭐 저축보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자 지급 약관이 있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조항이 있냐면은 우리가 가입할 때요. 최근 5년 안에 가입하신 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에서 4% 육박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런 저축 상품들은 뭡니까? 확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율 볼게요. 현재 이율이 2% 중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입했을 때보다 지금 더 떨어진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어떤 얘기냐?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최저 보증 이율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최저 보증 이율 5년까지는요. 2%를 해줍니다. 이거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자, 그러면은 기간에 따라 어떻게 됐냐? 6년에서 10년 차까지는 또 0.5%가 또 내려가서 1.5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을 다 내고 나서 뭐 계속해서 내가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10년 납부를 많이 하시는데 다 내고 나면 거치를 하면 거치할수록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복리이자가 더 쌓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쌓이기는 쌓이는데요. 과연 몇 퍼센트가 되느냐? 화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놀라실 수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최저 보증이 1%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복리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저축하는 금액의 절반 이하 금액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자, 또한 나머지 금액은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이래야 사업비가 절감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우리 직원이 저 마시라고 커피를 하나 사왔는데 맛 좀 볼까요? 쓰네요. 저는 약간 시럽을 타서 먹긴 하는데 한국인가? 자, 이 커피가요. 얼마 주고 샀어? 싼 거네요.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한 5천 원 정도 하는데 사실 저도 뭐 그런 비싼 커피는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2,500원이면 이거 원가가 얼마 정도 할까요? 원가가. 뭐 한 500원이면 만들 수 있겠죠. 그 나머지 2,000원 돈 어디 갔어요? 이 가게 주인이 먹겠죠. 먹는 게 아니라 마진을 남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 상품은요.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하는 어떤 제조 물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가게 주인도 어떻습니까? 커피숍 주인도 2,500원짜리 커피를 내가 500원 원가로 만들어야 나머지 2,00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요? 가게 운영하죠. 전기세, 수도세, 직원들 인건비 내고 요즘에 뭐 임대료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야 다 해결하고 또 남는 돈이 있어야 자기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보험 상품은요. 제조 원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제조 원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다달이 내는 돈에 대해서 사업비를 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간에 해약을 하면 어때요? 원금 손해를 아주 크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의 절반 금액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추가 납입. 왜? 사업비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30만 원 여유가 된다. 30만 원을 한 번에 저축을 하면 3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가 납입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모든 상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자, 15만 원만 내가 저축을 하고요. 나머지 15만 원을 추가 납입했습니다. 최초에 냈던 15만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빠집니다. 그래야 보험회사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머지 15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추가 납입 한도는 사업비가 최초의 15만 원과 똑같이 빠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만 원 하느냐, 15만 원 플러스 15만 원 추가 납입하느냐,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표 한번 볼게요. 자, 추가 납입의 힘. 자, 월 30만 원 기준인데요. 추가 납입 전과 후에 비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내가 30만 원 요회된다 그러면 3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다 하세요. 그러면 30만 원에 대한 10%를 사업비로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는 10%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30만 원에 대한 사업비 10%, 3만 원이 이 빨간색 글씨 보이시는 것처럼 차감이 되죠. 차감이 되는데 차감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27만 원에 대해서만 복리이자가 적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년 기준으로 보면요. 사업비가 얼마가 나가느냐면요. 자, 사업비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죠? 360만 원이 차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15만 원 하고 나머지 절반 15만 원을 내가 추가 납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 15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 10% 차감되죠. 15,000원 차감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28만 5천 원이 복리 적용됩니다. 이걸 사업비가 얼마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년 동안 아까의 360보다는 절반 정도 떨어진 180만 원밖에 차감이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추가 납입이 한 배수가 아니라 2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화면 볼게요. 자, 추가 납입이 2배가 된다 그러면요. 자, 10만 원만 하면 되겠죠? 네, 당연하죠. 10만 원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 20만 원. 추가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추가 납입했는데 자, 사업비가 10%, 만 원 차감됐습니다. 자, 그럼 총 29만 원이 복리가 적용되겠죠. 사업비가 얼마 빠지냐? 120만 원 차감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때까지 36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뺐는데 어떤 사람은 180만 원으로 줄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120만 원으로 줄였어요. 어떤 분들이 수익률이 가장 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결정해 볼까요? 매월 똑같은 금액을 납부를 한다면 1번, 2번, 3번 방법 중에서 몇 번이 여러분들께 유리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3번을 다들 택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요. 사업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차감합니다. 그러나 총 3%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 납입 한도가 가장 높고요.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추가 납입을 또 최저 보증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로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만 원 한 번에 가입하신 분보다 10만 원 플러스 추가 납입 20만 원 하신 분이 수익률이 월등히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보신 바와 같이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내 원금 도달 시점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고 또 만기 후에 복리이자가 거치되면 거치될수록 어떻습니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추가 납입을 안 한 사람, 추가 납입을 한 사람. 금액은 똑같은데 당연히 추가 납입을 하신 분이 훨씬 더 수익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FC분들이 이런 설명을 너 30만 원 여유되니? 그래 30만 원짜리 해라. 한 다음에 남는 돈 있으면 여기다 저축해. 추가 납입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너 30만 원 여유되면 10만 원만 하고 나머지 20만 원 추가 납입해야 너에게 좋다라는 말들을 거의 안 하세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그 피해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인스트로 장진호 윤리적이고 정직함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방송을 보시고 진짜로 저한테 메일을 주신 분들 계신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